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봉산탈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봉산탈춤, 갈래, 민속극 되어 있습니다. 민속극은 우리의 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가면극은요, 가면 쓰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성격, 해악, 풍자 되어 있죠. 웃기게 표현했는데 웃음을 유발하는데 거기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서민적이다라는 것은 서민의 모습이 드러났다. 비판, 풍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음 주제 보시면 양반의 허세와 권위의식에 대한 풍자라고요. 양반이 그 허식, 권위의식을 까버렸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조롱의 방법으로 까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출제 우선 1순위예요. 일정한 재담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 재담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의미하거든요. 계속해서 일정한 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틀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당시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나타났다고요. 조롱함으로써 풍자하는 거죠. 뭘요? 지배층을요. 다음, 언어 유희와 과장. 언어 유희가 뭐냐면 말장난요.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두 부분의 언어 유희는 조금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출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희화화. 웃기게 표현했다고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해학미, 해학성을 드러낸다고요. 다음,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봉산탈춤은요, 서민과 양반이 모두 즐기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한 언어들 모두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특성은요, 현대극과 현대의 연극과 비교되어서 출제 자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지 않다라는 것은 특별히 무대 장치가 없으니까 거기서 공연하면 거기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속극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윗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6과장 양반마당요. 양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말뚝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소설에도 마찬가지지만 산문에서는요, 첫 번째는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번거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머리에 쓰는 거겠죠? 근데 양반 과장인데 양반들은 주로 뭘 써요? 갓을 쓰죠. 그러면 이 번거지는 갓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이 아니란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찍을 들었어요. 채찍은 언제 사용해요?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직업이 마부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두 소재를 통해서 얘가 하층민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됐습니다. 말뚝이었어요. 자, 그 다음 양반 삼형제입니다.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거들음 어허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저 댄스를 겁나게 잘하면 이상하겠죠.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생님, 생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인물 세 사람요. 그 다음에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그 다음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 박스 친 이것들은 뭘 상징하느냐면 양반의 옷차림이요. 양반의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양반의 옷차림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배층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그런데 언청이며 언청이 뭐냐면 여기에 조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새님은 언청이 2줄, 서방님은 1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배층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뭐냐면 부채. 부채는 알죠? 장죽이 뭐냐면 긴 담뱃대예요. 긴 담뱃대. 이거는 지배층의, 즉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소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딱 보면 아, 양반이구나. 힘 있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들의 외양을 보세요. 외양. 언청이며 입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은 신체적 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체적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도련님은 막내요.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논다. 자, 양반이 이 앞에까지는요, 거드름 피우면서 권위적인 모습,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막내 어때요? 그 권위적인 형들의 면상을 우 이렇게 치며 논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양반의 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박한 양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체적인 결함과 양반이 이 경박한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웃는다고요. 양반 원래 되게 권위적이고 근엄하게 생겼는데 신체적 결함이 있어요. 이렇게 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웃게 된다고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희화화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뚝이가 가운데쯤 나와서 쉬 음악과 춤을 멈춘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구경한다. 이제 사람들 나왔다 막 배우 나왔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쉬 하겠죠. 이때 쉬는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제 시작해요. 잘 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겁나 높은 관직까지 지내신 이런 거예요. 태로재상으로 그리고 물러나신 이런 뜻이에요.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알지 마세요. 그런 우리가 알던 양반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양반이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말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반을 소개했어요. 자, 그런데 양반을 나타내는 한자를 보면 계잘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가죽요. 개가죽에 양자를 쓴다. 그 다음에 계다리 소반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손님 오시면 어머니들이 차 끓여서 오시잖아요. 그때 아래 이렇게 계다리처럼 이렇게 휘어진 거 있어요. 그게 계다리 소반이거든요. 이것도 개예요. 그러면 이때 양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앞부분에 개관에서 설명했죠. 언어 유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말들은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음 이의어라고요. 이 동음 이의어를 사용해서 뭘 드러내느냐? 언어 유희요. 말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장난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근엄한 높은 신분의 양반들을 뭐 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놀린다고 해. 개자식 이런 거예요. 엄마라요.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이 개자식 하고 소리를 들으니까 개빡침 나오겠죠. 야 이놈 뭐야?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호통을 치고 있지요. 놀리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천민이요.
자, 이러니까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겁나 높은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지금 얘는요 호통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이러니까 양반들 보세요. 합창하면서 이생원이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까지 일단은 끊어볼게요. 이 앞에 뭡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들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놀리고 있는데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듣고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얘들한테 아이고 병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합창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추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부각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는 호통치고 변명하니까 갈등, 파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니까 잠시 화해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춤은요, 제담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용상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놀리고 호통치고 변명하고 이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제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제담 구조요. 동산탈춤의 제담 구조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일 앞에 뭐였습니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쉬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요 앞에 있네요. 양반에 대한 조롱이 나와요. 이 조롱하면 양반들은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저기 뭐였습니까? 양반들의 호통이 나오죠. 이 호통에 대해서 계속 놀리면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이 변명을 고지고대로 듣고 이 사람들은 합창과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 두 개를 엮어서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했냐면 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저 마지막 합창하면서 이생원이라네 하는 저 부분을 첫 번째 일시적 화해로 보고 춤을 제담의 마무리 기능하는 것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 합창을 빼고 그냥 춤 해놓고 일시적인 화해, 제담, 마무리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양반의 위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출제자가 선생님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제담의 틀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아주 권위를 먼저 알려주는 높은 재상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양반의 권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조롱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권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풍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뚝이가 쉬 이제 제담이 시작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반주 그친다 이제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때 구경하시는 양반들은 관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등장인물이잖아요. 등장인물이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봉산탈춤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게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말을 들어보라 했느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곰방대가 뭐냐면 담뱃대예요. 담뱃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죠. 저는 시골 살 때 할머니가 긴 담뱃대에다가 담뱃가루를 넣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짧은 담뱃대라는 것은 이제 이 담뱃대 길이가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거 피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이 뭐냐면 담배 가게요. 담배 가게요.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자, 양칠간죽 자문죽이 뭐냐면 담배대요. 자, 여러분들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 담배대 한 발 가웃씩 된다라는 것은요, 긴 건요, 긴 거 필수록 양반의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윤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까지 끊으면요, 얘 희자죽 연변죽 전부 다 담배대요. 여러분들 담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가시는 시간입니다. 유용하죠? 자, 그 다음 저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 자, 이게 말이 어렵죠? 자, 재령 나물이는 뭐냐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개낚시를 하거든요. 개는요, 도구, 멍멍 이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이 개낚시를 하는데, 그 개낚시 걸어놓듯 담뱃대를 쭉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나무에 낚시를요, 한두 개 걸어놓지 않아요. 개 잡으려면 겁나 많이 걸어놓겠죠. 그러니까 담뱃대를 겁나 많이 걸어놓고 잡수시오, 피우시오 라는 거예요. 즉 해석하면 겁나 많이 피우세요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양반이 행차하는데요, 담배를 이 정도 팍 피면 앞에 거의 스모그 끼듯이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양반이 오면,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본 적 있죠? 양반들 막 가마 타고 행차하면 옆에 서민들 어떻습니까? 이거 오신다 하고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근엄을 상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담의 구조상 조롱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롱. 막 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당연히 아까 제담 구조에서 봤지요? 조롱하고 나면 빡치겠죠. 그래서 뭐야? 라고 호통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하였어. 자, 여기서 헌화는 뭐냐면 잡담요. 어디서 양반이 나오는데 담배를 피고 잡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라고 하니까 얘들 보세요. 합창하면서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모두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정말 이거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얘네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병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어리석음이 부각되고요, 춤을 통해서 제담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조롱을 통해서 뭐요? 양반의 위엄을 풍자하고 있다. 앞에 제담 구조하고 여기 제담 구조하고 똑같이 내용만 다르고, 하지만 기능은 똑같아요. 뭐요? 양반에 대한 풍자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말뚝이가 쉬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스타트. 그러면 집중하겠죠.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자, 악공들은 연주자예요, 연주자. 근데 갑자기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역시 악공을 극에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민속극의 봉산탈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막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음악 막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페라다 갑자기 음악 연주하는 사람을 그게 팍 개입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뚝이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시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양반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음악이 빡 BGM이 깔려야 돼요. 그 BGM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BGM이냐? 5음 6률은 뭐냐면 양반의 권위에 맞는 권위에 맞는 음악이요. 클래식한 장엄한 음악이요.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연주하지 마, 연주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럼 뭘 연주해야 돼요? 버드나무 홀뚝이 쉽게 갑시다. 풀필이요. 양반이 나오는데 풀필이 불고요. 바가지 장단. 바가지로 장단 맞추는 게 누구예요? 그지요. 얼시구시구 들어간다. 그런 거 연주하라고요. 천민음악이요. 천민 음악을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하고 있죠. 이 조롱을 통해서 권위가 퍽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what the fuck 이렇게 하는 거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뭐 하겠어요 이제? 변명하겠죠. no 이런 거예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다시 들어봐 이런 거죠. 용두의 금 정말 좋은 악기요. 북, 장고,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하였어. 건건들어지게 겁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연주하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호통에 대한 변명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또 양반들 어떻게 할까요? 얘들 비읍시옷이죠. 그러니까 건드러지게 칠하네 하면서 또 춤을 춰 제낍니다. 여기서 뭐 드러날까요? 알죠? 어리석음요. 자기 놀리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뭐 웃음이 유발되고요. 이들의 권위는 추락이 되고 그들의 권위에 대한 풍자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반이 입장하는 모습과 그를 조롱하는 말뚝이를 통해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되고 그를 통해 풍자가 일어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